지금 덴마크, 독일, 이 덴마크의 구치소에 있는 정유라 씨 얘기가 오랜만에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의 원조 승마 코치였던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가 한 얘기인데, 자, 특검 증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유라 씨가 엄마, 그러니까 최순실 씨보다 한 수 위다. 독일에 머물 때 최순실, 장시호 씨와 정유라 씨가 자주 싸웠다는 겁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니까 수사 때 주의해야 한다고, 이거는 특검에 주의를 시켜준 건가요? 지금 박원호 전 그 승마협회 전무가 사실은 네. 뭐 지금 그 삼성으로부터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이 승마 관련해서 지원받는 비덱스포츠 지원받는 부분을 다 중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독일에 같이 가서 말을 구입하고 또 훈련하는 부분도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 다 아는 그러한 인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품성이나 인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나름대로 느낀 부분을 아마 특검에다 진술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특검이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갓 뭐 22살 정도 우리 나이로 22살밖에 안 된 어린 어떻게 보면 이 성인이 이 외국에서 이렇게 구금을 당하고 그렇게 체포당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대처하는 걸 보면 상당히 놀라울 정도거든요. 물론 충분한 준비와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대비를 했겠지만, 그러나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라든지, 구사하는 논리라든지, 처음에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특검에서 불출석해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또 아이를 이용해서 결국 또 못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결국 한국 대사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약간 피해자적인 그런 코스프레도 하면서 결국 종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인권 국가인 덴마크의 그러한 점을 딱 콕 찍어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렇게 돌변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 지능적이고 이 박원호 전무가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특검에서 신병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수사할 때는 단단한 각오를 먹고 수사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 얘기 중에 들어보면 모녀가 뭐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싸우는 게 좀 남달랐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호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정유라 씨가 보통이 아니다 이런 대목은요. 뭘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도 웬만한 법률 전문가, 금융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쇼핑은 안 갔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날 계셨던 건 맞고요. 저는 지금 제 말, 어린 말들이랑 한국에서 갖고 온 말 한 필 남았거든요. 귀대기 파산이 됐어요.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미 파산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네. 저런 건 뭐 지금 중졸까지 내려가 물론 그런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정유라는요, 진짜 보통 아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잣집 딸로 컸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 손에서. 그런데 20살 정도 되는 나이에 사랑하는 아무튼 남자를 만나서 네. 엄마가 싫어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겠다고 우기고 낳았어요. 재산 포기각서까지 그랬죠. 쓰면서. 이게 보통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덴마크에서 법정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 시무룩하다거나 좀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송화는 굉장히 늦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박원호 전무가 한 얘기에서 제가 잠깐 덧붙이면 네. 뭐 수사에 주의하라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주의하라고 지금 충고를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우리 정 의원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좀 뿌리 나셔서 발끈하신 건데 사실 그 박원호 씨는 지금 보면 아마 검찰에 조금 뭔가 우호적인 증인 같아요. 네. 근데 아니 우호적인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다 뿌려야 되는 입장인 것 근데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게이트의 최순실, 정유라 이들에게 처음에
허파에다 바람을 넣었던 사람은 네. 사실 박원호입니다. 잘 기억해 그렇죠. 보세요. 아, 네. 2013년 상주 승마대회에서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우리가 아는 노태강 국장 나쁜 사람이 똥똥똥 찍게 된 이유가 바로 박원호 씨가 개입되면서 승마협회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그 당시 이 얘기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귀에 들어가서 불러갖고 노태강이하고 진재수 나쁜 사람이 통통통 쳤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이후에도 보면 삼성과 어떻게 보면 이 정유라 간에 최순실 간에 어떤 그런 자금의 그림을 갖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박원호 씨예요. 네. 근데 이 박원호 씨가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쓱 빠져갖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인 양, 제 3자인 양 툭툭하고 특히 정미경 의원 좀 빈정상하시도록 특검에다가 그런 의미에서 네. 말씀드려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마 이 박원호 씨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서도 네. 당초 우리 삼성을 갖다가 얘를 공격을 할 때라도 보면 이 돈의 관계에 있어 박원호 씨 역할 같은 거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겁니다. 네. 하면서. 자, 어머니 최순실 씨는 9번째 공판에서 오늘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거고, 딸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뭐 보통 얘기가 아니어서 이 부분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 또 있지요.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요. 자, 코너링 잘해서 뽑았다. 이 참 유명한 논란에 대해서 그 열쇠를 쥔 백경위가 말을 조금 다시 또 바꿨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어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